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리액트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유즈 이펙트 관련된 실수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주 경험하는 실수 3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실수를요,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유즈 이펙트의 동작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뭐 소스 코드 레벨까지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 유즈 이펙트가 이렇게 구현되어 있네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실수를 아무래도 좀 덜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3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돔 조작 관련된 작업을 이펙트 안에서 하는 거죠. 이 돔 관련 작업이라는 게 뭐 스크롤 이동도 있고요. 또 박스 사이즈 측정하는 거, 이런 작업들인데요.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use layout effect라는 새로운 훅을 제공해 주었죠. 여기서 해라. 이 둘이 사실 타이밍 이슈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 이따가 저와 함께 까보시면 실행 타이밍 언제네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업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업, 여러분 잘 아시죠? 이펙트 안에서 리턴하는 함수를 이름을 클린업이라고 저희 부르는데요. 이 리턴 함수 안에서요,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무브 해줘야 돼요. 뭘 리무브 하냐? 우리가 그 전에 위에서 이펙트에서 애드했던 이벤트 리스너, 뭐 또 서브스크립션 했던 것들. 왜 그러냐면 안 해주면 메모리 누순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리턴하는 이 클린업이 실행 시점이요. 네. 소스 코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소스 코드 몰라도 당연히 리무브 해주면 좋은데, 리턴하는 함수 안에서 리무브 해야겠다라는 거를 소스 코드 보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뎁스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뎁스 안에 이게 이제 인자잖아요. 두 번째로 전달해주는 배열 인자. 이 배열을 우리가 뎁스라고 이름 부르는데, 여기에 아이템을 누락하면 이펙트가 재실행이 제대로 안 되죠. 비교를 못해서. 이런 문제들, 실수죠. 네. 방지하려면 뎁스 비교 로직 잠깐 같이 또 살펴볼 거예요. 이런 비교 로직이구나. 이게 직접적 연관은 없어도 소스 코드 한번 보시고 나면 머릿속에 딱 유즈 이펙트에 대한 개념이 박히실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실수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유즈 이펙트에 대해서 이 흐름, 먼저 개요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같이 까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가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렌더 페이지죠. 렌더 페이지.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죠? 렌더 페이지 다음은 그렇죠, 커밋 페이지죠. 사실은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패시브 이펙트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이펙트가 유즈 이펙트로 등록한 이 이펙트가 실행되는 시점은요, 커밋 페이지가 완료되고 나서예요. 네, 그래서 따로 제가 적어놨어요. 렌더 페이지에서 뭘 하냐? 컴포넌트 함수 있죠. 이게 함수형이잖아요. 훅 쓰니까요. 펑셔널 컴포넌트 실행이 되겠죠. 네, 실행이 되면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죠? 리액트 까보기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파이버 트리 생성하죠. 비교하죠. 이때 뭐 일어나냐면 훅 추가되죠. 그리고 이펙트를 생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생성한 이펙트를요, 업데이트 큐에 등록해요. 이거 지금 완벽히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따가 저랑 소스 코드 보면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큰 흐름의 개요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야 이따가 소스 코드 보실 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서요. 정리하면 렌더 페이지에서는
파이버 트리 생성 후에 그 파이버 노드 안에 훅을 추가하고 이 훅이 왜냐면 유즈 이펙트라는 것 자체가 이미 훅이잖아요. 유즈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펙트 생성하고요. 생성한 이펙트를 업데이트 큐에 등록하는 과정까지가 렌더 페이지에 일어나고요. 커밋 페이지에서는 스케줄링을 하게 돼요. 이 스케줄링이 무슨 함수를 스케줄링 하느냐? flush passive effects라는 함수를 스케줄링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도움을 업데이트 할 때요. 이 도움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나서 완료 후에 더 정확히는 브라우저 페인트까지 완료된 후에 실행을 하죠. 이펙트를. 그렇게 되도록 스케줄링을 하는 게 커밋 페이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이 패시브 이펙트 이 시점에서 다른 태스크죠. 다른 태스크에서 실행하게 되는데요. 실행 과정은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flush passive effect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안에 이 함수 이름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commit, hook 여러 함수들이 훨씬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큰 흐름만 짚어드리려고 몇 개만 함수 이름 말씀드리는 거예요. commit, hook, effect list mount라는 이 함수 안에서 업데이트 큐를 참조해요. 업데이트 큐. 아까 들었는데? 맞습니다.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죠? 파이버 트리 생성하고 업데이트 큐에 등록해놨던 이 이펙트를 여기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이펙트 꺼내와서 그 안에 등록했던 콜백, 이따가 우리 이 콜백 이름 제대로 배울 거예요. create라는 이름인데요. 콜백을 호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펙트가 실행이 되는 거겠죠. 네. 결국 이 콜백을 호출한다는 얘기는 이펙트를 실행한다는 얘기니까요. 네. 요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마운트 됐을 때 진행되는 큰 흐름이에요.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업데이트냐 마운트냐 이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마운트 위주로 쭉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소스 코드로 같이 넘어갈 건데요. 네.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 다시 넘어와서 보여드릴게요. 컴포넌트, 펑셔널 컴포넌트를 실행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배워서 알잖아요. 렌더 위드 훅스라는 함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렌더 위드 훅스 이 함수죠. 이게 이제 훅과 함께 컴포넌트를 렌더링 한다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함수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쭉 살펴보면요. 여기 뭐 대부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꺼내온다, 초기화한다 쭉쭉쭉 넘어가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마운트와 업데이트가 갈리는 지점. 오늘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 마운트다. 이따가 업데이트 잠깐 볼 거예요. 마운트 가볼게요. hooks dispatcher on mount 눌러서 이동해 보면 use 이펙트 안에 마운트 이펙트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운트 이펙트 따라가 볼게요. 마운트 이펙트 함수인데요. 대부 넘어가고요. 여기 마운트 이펙트 인플 이 함수 바로 밑에 내려가서 따라가면요.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갈게요. 함수 지금 정의를 계속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마운트 이펙트 인플 함수 보시면 훅을 만들어요. 여기서 훅을 만들고 있어요. 마운트 워크 인 프로그레스 훅.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use 이펙트가 훅이기 때문에 훅을 추가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훅 추가하는 부분 여기 나온 거죠. mount work in progress 훅 해서 훅 추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훅에 memoized state에 push simple effect라는 함수의 호출 결과를 리턴 받은 것을 할당해 주고 있죠. 이 push simple effect라는 이 함수는요. 따라가서 뭐 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인자도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자 두 가지예요. create랑 depth. 이 mount 이펙트가 이제 use 이펙트 관련된 함수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셨죠? 제가 use 이펙트 안에 우리가 use 이펙트를 호출할 때 인자 두 가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때 전달하는 인자가 첫 번째 인자가 콜백인데 그게 이름을 여기는 create라고 붙여놨어요. 리액트는 유즈 이펙트에게 전달하는 첫 번째 콜백의 이름을 create라고 부르는구나 알 수 있죠. 두 번째 depth는 array.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array. 그래서 create와 depth 이런 이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걸 그대로 계속 전달해주고 있어요. push simple effect 따라가 볼게요. push simple effect 따라가면 여전히 create depth 넘겨주고 있죠. 그리고 태그가 생겼고 인스트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effect라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생성해주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객체였어요. effect가. push simple effect라는 함수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객체, 이 effect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였네. 이걸 생성해주고 있네. 생성해줄 때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는 태그, create, depth, inst. create 제가 콜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depth는 depth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 하나는 circular라고 되어 있으면서 next가 되어 있어요. next. 이게 무슨 얘기냐면 effect는요. circular linked list로 관리가 돼요. 이거 중요한 지점이라서 여러분 여기 적어둘게요. effect는요. circular linked list로 관리된다. 여러분 훅은 어떤 linked list였죠? 저희 이미 배웠는데 그렇죠? singly 그냥 단일 이렇게 쭉 연결된 linked list였어요. 그런데 effect는 그게 아니라 circular 즉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한 circular linked list로 effect가 관리된다 라는 점 기억해 두고 이어서 소스 코드 좀 더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성한 이펙트를 인자로 넘겨서 push effect inpu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바로 아래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업데이트 큐가 나와요. 컴포넌트의 업데이트 큐. 이 컴포넌트의 업데이트 큐는 파이버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죠. 이 프로퍼티 안에다가 이펙트를요 할당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펙트가 없다, 라스트 이펙트가 없다는 건 최초의 이펙트겠네요. 이것을 그대로 라스트 이펙트, 넥스트 이펙트 이렇게 등록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컴포넌트 업데이트 큐에 있으면은 다음 거에다가 등록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컴포넌트 업데이트 큐에 등록하는 것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업데이트 큐에 등록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커밋 페이지에 가서 스케줄링 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이 플러시 패시브 이펙트라는 함수죠. 이 부분 제가 검색해 볼게요. 플러시 패시브 이펙트 라고 해서 이 함수인데요.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함수예요. 네, 이 함수 보이시죠? 이 함수인데 스케줄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스케줄링 하는 부분을 정확히 찾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우리가 커밋 페이지에서 스케줄링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커밋 루트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커밋 루트라는 함수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쭉 따라서 내려갔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로직들이 있지만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로직은요. 쭉 따라서 내려가서요. 이 위의 단계들이 전부 다 커밋 단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쭉 커밋 단계의 일들이 일어난 후에 어떤 작업이 있냐. 밑에 보시면 스케줄링을 해요. 여기 있어요. 스케줄 콜백. 이 스케줄 콜백 안에 normal scheduler priority를 인자로 주면서 즉 normal한 scheduler priority라는 거죠. 이걸 인자로 주면서 콜백을 등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 등록한 콜백 안에서 보시면 flush passive effect라는 이 함수가 호출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스케줄링 한 거예요. 네, flush passive effect 호출을요. 스케줄러에게 위임한 거죠. 실행 타이밍을. 그렇게 해서 돔이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브라우저마저 페인트가 다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이펙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펙트 실행하는 함수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 타이밍을 스케줄링을 스케줄러에게 위임해서 스케줄링한 거죠. 플러시 패시브 이펙트라는 함수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행과 관련된 거죠. 실행. 이펙트 실행과 관련된 거예요. 이 함수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pending passive phase라는 게 아닐 경우는 무조건 false 리턴해 버려요. 그러니까 passive phase, pending passive phase일 때만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앞에 뭐 세팅해 주고요. priority, 우선순위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여기죠. flush passive effects를 implement, 즉 실행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이 함수 따라가 볼게요. 우리 지금 이펙트 실행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flush passive effects impl. 요거 따라가 보면은 루트랑 레인즈 세팅해주고 있고요. 똑같이. 그리고 뭐 no 레인즈 할당해주고 있는 부분 쭉 넘어가서 우리가 주요하게 볼 부분이 어디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위에는 이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세팅해주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가서 이 부분이에요. commit passive unmount effects. 그 다음 commit passive mount effects. 여기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셨을 거예요. 마운트가 안 됐는데 어떻게 unmount를 먼저 실행했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unmount effects가 바로 클린업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콜백 여기 이쪽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클린업이요. 네, 이 클린업이 언마운트 때 실행된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펙트 안에서 이 언마운트 클린업이 항상 먼저 실행됐었다라는 거예요. 소스 코드 보니까 이제 여러분 확실히 여기 소스 코드 보니까 더 기억에 남으시겠죠? 언마운트를 먼저 하네, 클린업 함수를 먼저 실행하네, 그 다음에 마운트 이펙트를 실행하고 있네, commit passive mount effect. 그러니까 여기에 이펙트를 실행하는 함수 로직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따라가 볼게요. commit passive 중간에 제가 이제 클린업 함수와 이펙트 함수, 콜백 함수의 실행 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클린업 먼저다. 그런데 왜 그러면 처음에는 클린업 실행 안 하냐? 하는데 등록된 게 없는 거예요. 마운트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펙트 실행으로 다시 쭉 따라가 볼게요. commit passive mount effect 이거 따라가 볼게요. 보시면 commit passive mount on fiber까지 나왔죠. 이 함수 실행을 따라가서 보면 여기 안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commit passive mount on fiber까지 온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쭉 따라가서 보면요. function component 나왔죠. 우리 function component죠. functional component.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내려갈게요. commit hook passive mount effects라는 이 함수가 있어요. 플래그랑 패시브가 true다. 그럴 때는 commit hook passive mount effects 다 왔어요. 요거 따라가면은 이제 나와요. commit hook effect list mount. 제가 말씀드렸던 함수죠. 네, 여기서 말씀드렸던 함수예요. commit hook effect list mount. commit hook effect list mount 나왔죠? 그래서 hook 플래그랑 finished work 따라가 보면 드디어 나와요. 업데이트 큐. 네, 업데이트 큐가 드디어 나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업데이트 큐를 참조해서 이펙트를 실행하는 함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commit hook effect list mount가. 지금 제가 함수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뭐 하려고 따라왔냐? 이펙트 실행하려고 따라온 거예요. 이펙트 실행하는 함수 찾으려고. 언제 실행하냐? 스케줄러가 위임해뒀어요. flush passive effect라는 함수를. 이 함수에서 출발해서 타고 함수를 쭉 타고 들어왔더니 commit hook effect list mount라는 함수가 나왔고 이 함수 안에서 업데이트 큐를 참조하고 있어요. 로직 자세히 살펴볼게요. 업데이트 큐 참조하고 있으면서 last 이펙트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널이 아니라면 이펙트를 꺼내와서 도는 거예요. 반복문이에요. 언제까지 반복하는지 먼저 볼게요. 쭉 따라 내려가서 언제까지 반복하냐? while 이펙트가 first 이펙트가 아닐 때까지. 즉 이제 같아질 때까지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이게 같아진다라는 게 말씀드렸던 circular linked list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번째 거가 같아질 때까지 하나씩 이펙트를 계속 조회한다 라는 의미의 while문이에요. 여기 안에 do 해서 도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이펙트를 다음 next 이펙트로 넘어가고 있죠. next 이펙트, next 이펙트. 이펙트는 제가 자바스크립트 객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탐지하면서 조회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 보시면 여기 이 create 함수 제가 말씀드렸던 콜백 use 이펙트에 등록했던 우리가 등록했던 그 콜백이 이름이 이펙트 객체 안에 create로 저장된다라고 create에 할당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당됐던 create 즉 콜백이 여기에서 드디어 호출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호출되는 거예요. 마운트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다 뭐 조회하고 그런 개념들이 그런 로직들이죠. 여기에서 create를 호출 즉 실행하는 거예요. 콜백을. 네. 그래서 업데이트 큐에서 조회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유즈 이펙트가 동작하게 돼요. 렌더 페이지에서, 커밋 페이지에서, 그리고 패시브 이펙트에서. 요거는 제가 강조했지만 절대로 커밋 페이지 다음이 아니에요. 다음이었다면 제가 3번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3번으로 하지 않았죠. 그랬다는 것은 비동기라는 거예요. 스케줄러가 스케줄 타이밍을 위임받아서 지가 알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하는 거예요. 비동기로. 적절한 타이밍이라 하면 브라우저가 페인트까지 다 완료했을 바로 그 타이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 관련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펙트 안에서는. 왜냐면 타이밍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이밍이요. 보시는 것처럼 커밋 페이지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비동기로 이펙트가 실행돼요. 이펙트 실행 타이밍이요. 커밋 페이지 완료된 직후에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비동기로 이펙트가 실행돼요. 정확하게는 이펙트 안에 등록한 콜백이요. 우리가 create라고 이름 붙였죠. 리액트 팀이 create라고 이름 붙였던 걸 확인했죠. 그러면 이 커밋 페이지 직후에 실행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use layout 이펙트예요. 네. 그래서 use layout 이펙트 쓰라는 거예요. 이제 이 1번도 실수, 조금 줄이실 수 있겠죠. 타이밍 이슈라는 거 정확히 아셨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뎁스인데요. 이 부분은요. 업데이트 쪽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마운트 쪽 살펴봤죠. 네,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아까 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hooks dispatcher on mount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마운트 끝났고 업데이트 본다 했을 때는 hooks dispatcher on update 봐야겠죠. 이거 보면은 use 이펙트가 업데이트 이펙트 할당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업데이트 이펙트 보면요. 업데이트 이펙트 인풋이 있어요. 이거 따라가 볼게요. 이거 보시면 create depth 똑같아요. 다 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are hook input equal inputs equal 이라는 비교 함수가 나와요. 비교 함수가 나와요. 여기에 next depth랑 prev depth 즉 우리가 제공했던 depth array 그것을 두 개 다 인자로 받아서 비교하고 있어요. are hook inputs equal이라는 함수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여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 두 개 받아서 조금 대부 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함수 비교하냐면 인자들, array 아이템들 폼은 돌면서 하나씩 넣어서 is 즉 같냐 라는 바로 이 함수에 넣어서 인자로 넣어서 호출해서 비교하고 있죠. 이거 shared object is라는 이 함수인데 이 함수는요. object is 검색하면 나와요. 네,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shared, packages shared object is 보시면 이런 조건식으로 우리가 제공했던 depth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액트가. 여기 보시면 object is라는 함수도 있죠. 네, 이 안에서 object is가 펑션이면은 이거 실행하고 아니면 이 is라는 함수 실행해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비교 로직인데요. 이 비교 로직을 한번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하는구나 하는 걸 아실 거고요. 아시는 차원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안에 아이템을 넣고 빼고 하는 거, 빠뜨리지 않고 넣는 것은
뭐 ESLint 같은 걸로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비교 로직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물론 아이템 누락시키는 거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다만 소스코드 이렇게 됐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또 그걸로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요렇게 비교하는 거나 왜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지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 실력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숨가쁘게 좀 달려왔죠. 유즈 이펙트 까보기, 네, 소스코드 쭉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펙트를 만들었는지, 이펙트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였고 그것을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에 등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스케줄러에게 커밋 페이지에서는 스케줄러에게 스케줄링을 위임했어요. 그 스케줄러가 도움 업데이트 완료되고 나서 브라우저 페인트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펙트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이펙트를 실행할 때는 플러시 패시브 이펙트라는 함수를 호출한 건데 그 함수를 쭉 타고 가다 보면 commit hook effect list mount라는 함수가 나온다. 이거 호출하면 이 안에서 업데이트 큐 조회해서 while문 도는 거죠. while문 돌아서 이 circular linked list 다 조회 하나씩 돌아서 마지막까지 다 돌아서 모든 이펙트 안에 들어있는 콜백, 크리에이트를 호출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큰 개념 다시 한번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즈 이펙트 이제 완전 정복하셔서 실수를 줄이시면서 실무에 개발에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무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